안녕하십니까. 이 앞전에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운동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운동의 네 가지 효과, 그 다음에 운동의 종류, 그 다음에 적정 운동량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동의 정의가 일반 운동의 정의와 좀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자연 치유에 사용하는 자연 리듬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연 리듬 운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명 운동의 정의와 약간 다른 게 야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은 이렇고 스포츠 의학에서 봤을 때 운동은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정의예요. 자, 그 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운동은 아,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내가 가장 기분 좋고 유익한 정도의 자극의 운동을 각자 수준에 맞춰서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몸의 이렇게 온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따뜻함, 그런 온화함을 가지고 약간의 땀이 계속 나면서 줄줄줄 흐르는 게 아니고 땀이 계속 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그런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순환하는 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운동의 네 가지 효과는 근력, 그 다음에 유연성, 근지구력, 전신지구력이 있는데, 순수 유산소 운동을 통한 전신지구력 향상이 목표이다. 특히 35세 이상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순수 유산소 운동 중에 철인 3종이 그래서 그 순수 유산소 운동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우리 온몸의 모든 속근육을 건드려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거의 88% 정도를 건드리는 게 이제 그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수영과 사이클과 달리기가 있다면 달리기를 주 운동으로 제가 추천하고, 자연 리듬 운동은 이 달리기를 초점으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달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환자를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다 보니까 환자나 노약자가 결국은 달리기로 이렇게 이렇게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연 리듬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보부터 시키고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리 주변에 강화시켜서 그 다음에 리듬에 맞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공사가 다 끝나면 자연 리듬 달리기. 그 자연 리듬 달리기에도 지금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장거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강한 부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환자가 또 연세 드신 분이 그 끝까지 나가려고 안 하고 그냥 선보만 하려고 했다가 리듬에 맞춰 하니까 되고, 리듬에 맞춰만 했더니 어느 날 뭐 10km도 달리고 이런 많이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놀랬고, 사실 이 운동을 저도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 몸 자체가 너무 좋고 느낌도 좋고, 사실 해춘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이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기의 자연 리듬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적정 운동량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운동량을 매일 하면서 또한 계속 그레주얼리 점진적으로 내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진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이제 리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끌고 프로그램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걸 체크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 이게 제가 이제 그 치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연 리듬 운동을 계속 보급하는데 가장 질문을 많이 막 받고 염려를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제가 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정관념이 워낙 세가지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운동을 안 하고 하염없이 내 자살 프로그램 종족 번식이 끝났다 생각하고 1%씩 속구적으로 빼버리는 우주의 태화 작용에 그냥 휩쓸려서 같이 그냥 강물에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골이에요. 연골에 대해서 잘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연골이 닳겠지.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 분들도 연골에 대해서 정형외과 의사 또한 재활의과 의사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의 이 세 분이 쓰는 글이 다 달라요. 그 다른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본인이 이 세 개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이제 본인이 알아야 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연골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보고 그걸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형외과예요. 하지만 내 몸은 연골이 아니고 몸 전체입니다. 속근육입니다. 제가 건강이 뭐라고 했어요? 속근육 유지라고 그랬죠. 속근육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연골만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부분적인 전문가입니다. 부분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맞는 말인데 전체를 보면 여러분 전체 건강으로 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피부과 의사가 이쪽 피부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서 여기만 보면 밖에 햇빛을 안 보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 피부가 붙어 있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햇빛을 피부를 통해서 봐서 온몸을 살려야 하는데 피부 자외선이 안 좋으니까 햇빛을 보지 마라. 또한 임산부 요즘은 의사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90년대까지 애 떨어질까봐 움직이지 마라. 그럼 애 낳고 나면 모든 속근육이 나가버려서 20년이 늙어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애가 안 떨어지게 내가 속근육 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결국은 또 애한테도 좋아요. 피부를 너무 자극시키지 않고 계속 면역시켜 가면서 햇빛을 보면서 조금씩 운동하다 보면 나중에 햇빛을 많이 받고 운동을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속이 좋아져서 디톡스도 돼서 결국은 또 피부에도 좋아요. 이렇게 연골도 원래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패드처럼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게 물렁물렁해진 거죠. 핸드폰 패드처럼 이렇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운동하면 그 다음에 연골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주변 근육이 퇴행이 돼서 그 연골에 유포가 돼서 그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근본적으로 살려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살려서 연골을 오히려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을 살리는 동안에 연골에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보면 훨씬 연골에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 몸을 이렇게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을 살려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짜부라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의사분들은 이러한 나무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만 그냥 100% 듣고 나무만 막 껴안고 지키고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숲이 다 타져버린 거예요. 내 속근육이 다 없어져요. 안 움직여서. 그럼 나무 하나만 지킨다고 연골만 반짝반짝. 그럼 나중에 예,
이 연골도 더 이제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이제 전체가 망가졌으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의 연골에 대한 글들은 무슨 뭐 그들의 업이고 그런 연골을 막 바꾸는 방법 뭐 그런 거 요즘은 줄기세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는 또 그 재활의학과 전문 그것만 스포츠의학과는 운동을 좀 연골을 살리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100% 재활의학과는 한 60, 70%뭐 이렇게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근본적으로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골이 있는 그 주변 무릎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아리하고 그 허벅지 근육을 살려서 이거를 몸을 들어 올려서 연골이 내가 운동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연골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골 자체 내도 다시 재생은 안 됩니다만은 그 단단해져요. 다시 그 핸드폰 패드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안 움직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극복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운동은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신 지구력을 좋게 하는 자연 리듬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스포츠가 아닙니다. 제가 자연 치유에 대한 운동은 인간의 삼업이에요. 숨 쉬고 먹고 움직이는 거. 이 세 가지는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연골이 아프니까 안 먹고 숨을 안 쉬겠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숨 안 쉬어버리겠다. 연골이 아프. 내가 안 움직여 버리겠다. 미세먼지가 왔으니까 내가 안 움직이겠다. 밖에 운동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아프면 운동량을 최소화해서 하루에 1분이라도 계속 운동을 해주시면 언젠가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자연 리듬 운동을 이렇게 남들보다 느리게 그러니까 리듬에 맞춰 40분 하라 그러면 자기는 뭐 2년이 걸렸다 거기까지 가는 어떠신 분들은 뭐 한 달 만에도 가고 어떠신 분은 바로 오늘부터 해도 괜찮고 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자기를 진단해서 천천히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연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나를 운동을 못하게 하는 귀찮게 하는 하나의 요소지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땀을 지키고자 건강이라는 숲을 망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연골은 운동으로밖에 치유가 안 됩니다. 다른 걸로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밖에 치유가 안 돼요. 다음에 근육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할 때 그 조인트 관절과 근육 간의 관계라든지 왜 우리가 주변 근육을 풀어야지만이 염증이 제거되고 연골이 보호되고 그러는지 혈액이 가야 소염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염증이 제거돼야 연골이 안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보내려면 근육을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근육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연골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의사의 말도 옳으나 그 연골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사의 의견이고 틀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한 상업적인 어떤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고 그러한 이론에는 그거는 정형외과 또한 그 재활치료가 다 다른 이유가 바로 똑같은 글인데도 똑같은 연골에 대한 글인데도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상업적인 요소도 일부 가미가 돼서 그런 인포메이션이니까 여러분이 극복하시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햇빛 햇빛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설에서 봤습니다. 책에서. 어, 그래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다반사니까 뭐 맞겠죠. 한 3, 4월쯤 되면 그 선크림 회사에서 피부과 의사를 사고 PD를 사서 산다는 말이 그 로비를 해서 그 방송을 계속합니다. 햇빛이 피부에 자극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 선크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방송을 듣고 선크림 선전을 보고 선크림을 바르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문명인으로 당연하다는 것이 요즘 남자까지 막 희번덕하게 막 칠하고 심지어는 숲에 오면서도 칠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일단은 선크림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화학적인 요소로 아무리 천연 뭐 했다고 비누가 아무리 적해도 계면 활성 천연 뭐 했다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듯이 선크림이라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이 선크림 굉장히 나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이렇게 도포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손 치더라도 햇빛은 어떻게든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꾸 이렇게 가리면 온실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어디 오픈하면 화분 같은 거 받으면 그런 걸 화분 받아서 밖에다가 3시간 내놓으면 화분이 다 죽어버립니다. 햇빛 때문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햇빛을 안 보고 커서 화실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햇빛을 갑자기 보니까 3시간만 막 센 햇빛을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을 먹고 광합성을 해야 할 식물이 햇빛을 보고 비타민 D를 받고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죠? 구할이 그런 많은 효과가 있는 그 햇빛을 보고 살아야 할 우리가 계속 지하 감방에서 감추고 선크림으로 이렇게 가리면 이게 완전히 우리 몸은 안 쓰면 용불용설이에요. 안 쓰면 퇴화해 버려요. 우리 몸 스스로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햇빛을 좀만 봐도 막 기미 끼고 이러는 거죠. 저는 17년을 햇빛에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막 여기 물사막에 운동하기 전에 17년 전에 있었고 이렇게 점이 많았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화장품도 안 쓰고 비누도 안 쓰고 이 얼굴 자체는 그대로 놔둡니다. 물로만 씻습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전혀 안 발라요. 마라톤 대회 나가서도 안 발라요. 그러니까 이 9배까지 자외선 차단율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는. 그럼 저는 여러분보다 9배가 더 자외선이 선크림을 여러분이 아무리 도포를 해도 나는 선크림 자체를 바르고 산다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율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햇빛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보이세요. 내가 뭐 10분씩, 그 다음에 한 10분씩 계속 보이다가, 그 다음에 15분, 12분, 이렇게 해서 적응하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오픈할 때, 힐링센터 오픈할 때 받은 그 화분을 잠깐 1분씩 햇빛을 보였을 때, 나중에 굉장히 햇빛을 좋아하고, 햇빛을 봤을 때 입이 이 실내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좋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뒤에 하초에 있지만 햇빛을 가끔 하고 제가 물을 아무리 열심히 줘도 빗물 한번 받으면 애들이 확 웃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한번 받으면 그냥 너무 그 표정과 그 색깔과 녹색이 휘황찬란합니다. 생기가 식물과 동물과 다 똑같아. 햇빛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오늘부터는 내가 안 바르고 살겠다. 여자분들 화장도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이브하게 애국 여자들은 참 화장을 많이 않거든요.
일부 그 연예인 중에서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자기 철학을 만들어서 그냥 고목처럼 그냥 온화하게 늙어가세요. 그냥 고목처럼. 이리 옹이가 지고 저리 지고 이렇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늙어가는 이런 거. 염색도 뭐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너무 과한 요구였나요? 뭐 샴푸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줄여 써보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샴푸를 어, 처음에 4일에 한 번씩 쓰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다가 이제 안 쓰다가 이제 이렇게 돼 비누도 이제 그렇게 점점 내가 이렇게 해보고 기름기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좀 하고 물로만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도 냄새도 안 나고 또 운동하고서 많이 배출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그 자연스러운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몸을 자연과 접촉을 통해서 면역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도 문명 제품을 좀 안 쓰면서 자연스럽게 고목처럼 늙어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그 다음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자, 활성산소가 뭐냐면 차로 이야기하면 매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밥 먹는 거를 분해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럼 밥을 안 먹어야겠네요. 활성산소. 근데 공부를 해도 활성산소. 내 신진대사 활동 뭐를 해도 다 활성산소가 나와요. 물론 운동을 해도 나오죠. 무산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차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딱 급발진 시키고 처음에 갈 때 붕 나오는 게 무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차가 한참 경제 속도로 갔을 때 거의 나오지 않는 그 상태. 어떤 제로에 가까운 활성산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막 나온다. 이거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맞지 않는 게 모든 활동을 하면 다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활성산소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나오는 모든 활성산소는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해서 CO2와 O2로 만들어서 물은 저장하고 H2O로 만들어서 물은 저장하고 CO2는 밖으로 내배쳐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매연 감지 장치가 그 뭐죠? 정화 장치가 있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CO2가 배출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면 활성산소가 잘 안 나오는 효율적인 근육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42km 뛰고 나는 100m 뛰었으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나왔겠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꾸준한 훈련에서 활성산소가 적게 나오는 젖산역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활성산소가 적게 나오는 오히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게 나오고 또 나온 것을 금방 또 분해해버리는 분해 능력이 있어요. 젖산도 마찬가지. 젖산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쥐가 잘 안 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도 또 금방 분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100m만 가도 활성산소가 42km 뛴 사람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산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0m 할 때 이만큼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42km 하면 이만큼 나오겠다. 뭐 몇 배입니까? 400배입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은 절대 맞지 않아요. 사람 따라 다 다르고 근육의 질에 따라 다르고 그런 그 배출량도 다르고 뭐 칼로리 쓰는 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 근육 질에 따라서. 그래서 자연 리듬 운동을 하면서 근육 질을 좋게 하면 이런 활성산소도 잘 안 나오고 젖산도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잘 분해하고 그 다음에 또 CO2를 배출하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게 운동이고 혈액을 좋게 운동에 99.9%는 다 좋은데 활성산소 나온다는 거 0.001% 그것마저도 운동을 해야 활성산소 나머지 그 다른 거 먹는 데 나온 거 공부하는 데 나오는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 좋아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활성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해롭다고 하는 것은
자, 그다음에 전문가의 정보와 그다음에 걷는 걸 추천하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에, 그 전문가들은 그 나무만 보기 때문에 그 정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 건강은 속근육 유지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한테는, 내 건강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적으로 각자 다 달라요. 모든 게 의견이 같은 연고를 놓고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운동 방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하시고, 전체 내 속근육을 좋게 하는 자연 리듬 운동, 유산소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지금 암이든 내가 내일 죽는 한이더라도 오늘 또 하루 전에도 운동을 해야 하는 게, 내일 죽더라도 오늘 밥 먹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요소들, 뭐 미세먼지가 왔다 그러면 뭐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서 한다든지, 좌우지간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아니 뭐 이게 안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겨울철에 뭐 이 고혈압 터질까봐 내과 의사들이 어르신들 나가지 마라 그래서 다 집안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50배가 나쁩니다. 지방 공기가. 밖에 단단히 입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자연 리듬 운동하고 몸을 데피고 나가서 운동을 해서 혈압을 떨쳐야지. 그 혈압 갑자기 터질 수 있다고 나가지 마라. 이게 의사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걸.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서 내가 운동은 꼭 해야 하는 걸로. 마라톤 뛰다가 지금 5년, 6년 동안 제가 뉴스에서 한 분 돌아가셨던, 또 그분도 무슨 뭐 욕심내고 무산소 운동식으로 마라톤을 해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근데 운동을 안 해서 심근경색으로 죽은 넥타이 부대들 사무실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명입니다. 그럼 의사들은 격한 운동하지 마세요. 격하지도 않지만 그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격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격해 보여요. 그 사람들 힘이 안 드니까 아직 뭐 누가 돈 줍니까? 왜 42km를 뜁니까? 예, 기분이 좋은 게 자기 역량이 다 다르니까. 역량이 낮은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보면 어쩌겠어요? 저렇게 어려운 물리책을 공부하다니.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분들이 그 공부하는데 운동에 대해서 의대에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없어요. 스포츠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모르지만 그 외 의사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보다 오히려 운동을 직접 하시거나 경험해서 증득한 그런 지식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게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무릎 환자한테 운동을 뭐 하세요 해서 그 무리한 운동을 했다가 뭐 탈이 나면 소송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걸으시라고만 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다면. 잘 모르지. 예. 걷는 것과 이 조깅의 차이도 잘 모르고, 의사들이 스포츠 전문 의사가 아니에요. 일단 의사들은 전문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부한 바도 없고. 저도 의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전혀 운동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스포츠학에서 따로 제가 넘나들며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전혀 그쪽으로 모르니까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상업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체 수업을 보시고 운동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실행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일을 잘 이해를 해서 극복을 하고 매일 내가 해야 하는 삼업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라는 게 결론입니다. 예.
운동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